2차 특허법 과이야기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였었는데 갑은 2012년 12월 3일부터 A 플러스 B가 특징부로 되어 있는, 사실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특징부 하면은 전제부 특징부 잽슨 타임 문제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사례지엔드부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전제부의 공지성이라고 하는데 얘를 공지된 걸로 볼 수 있는지, 을은 구성요소 A-가 특징부로 되어 있는, 뭐 특징부라고 얘기는 썼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스나하고는 상관은 없었고, 전기밥솥 Y를 발명해서 그에 관해서 13년 2월 1일 출원했는데 날짜가 2개 이상 나오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림은 뒤에다 그려볼까요? 갑은 12년 12월 3일부터 A 플러스 B인 X, 얘를 생산, 사람, 국가, 발명, 그 다음 발명자는 안 써있는데 당연히 갑을 거고, 일자, 행위. 을은 A-가 특징부로 되어 있는 Y를 2013년 2월 1일 출원, 출원은 14년 8월 1일 공개되었고, 이건 같은 출원이니까 같이 그리면 됩니다. 15년 3월 23일 등록, 같은 출원이니까 같이 그리면 됩니다. A와 A-는 전기밥솥 분야에서 통상 수준의 단순한 설계 변경, 이거 진보성 얘기예요. 이 진보성 없다는 소리거든. 단순 설계 변경. 심사 기준에서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저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우리가 약간 1차 때부터 심사 기준 정리한 게 1차에도 출제되지만 2차에도 실무적 표현이 출제되다 보니까 살짝 감이 나와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1차 때 했었던 심사 기준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중간중간 제가 상기시켜 드릴 수 있게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승소 가능성 불문. 약간 어색한 문장으로 나왔었는데 이 기출 문제예요. 물론 우리 기출은 아니고, 출원 공개 있은 후 특허권 설정록 이전에 갑의 실시 행위로 인한 을의 경제적 손실을 전보. 이거 이제 손해배상 개념이지. 이거 특허법상 을에게 인정되는 실질적 권리, 이거 보상금 청구권. 그 권리 행사의 방법, 사례 강의에 써 있는데 얘만 나오면 무조건 서면 경고야. 출원 공개고 서면 경고인데 서면 경고가 메인이고, 출원 공개가 안 됐으면 조기 공개 신청 목차 하나 더 잡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서면 경고 필요 없이 출원 공개 발명임을 알았으면 행사할 수는 있지만, 특허권 침해 나왔을 때 형사조치하면 고소 때리는 거고, 보상금 청구권 문제 나오면 경고장 때리는 거고, 답안지는 그렇겠습니다. 시기, 이거 등록 후 3년. 정답 다쳤네요. 그 다음에 10점이니까 5점당 1목차 제공식에 따르면 목차가 2개가 필요한데, 보상금 청구 같은 경우는 뭐 목차가 일반적으로 서면 경고하고 출원 공개인데 얘는 묻는 바 문제로 써도 돼. 실질 권리가 뭔지, 방법은 뭔지, 시기는 뭔지로. 묻는 바 문제는 5점당 1목차 공식 취하지 않고 그대로 써도 된다 그랬어요. 바로 답안지 한번 더 할까요? 오늘은 이거 문제를 더 가져온 거야? 네. 아, 그동안 자꾸 낙서해갖고 힘들었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무슨 이거 한 거 누구 줄게요. 필요하면 가져가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됩니다. 답지. 답지는 항상 정답 먼저 보면 되는데 갑의 전기밥솥 S가 을의 전가스 Y의 단순 설계 변경에 불과한 그리고 단순 설계 변경이 진보성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균등론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균등건비 이용관계 이게 왜 들어갔어? 이용관계 구성요소 뭐 하나만 더 있으면 무조건 이용관계 쓰라고 했었거든요. 을이 A 다시고 갑이 A 플러스 B거든. 플러스 B가 더 있기 때문에 이용관계로 간 겁니다. 일단 추론 발명 보호 범위에 속하고 갑이 정당 권한 없이 추론된 발명을 알면서도 X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존주의에서 한번 정리하는데 형벌은 과책에 비례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할 때에는 과책의 정도에 따라서 구속 정도가 달라지는데 침해금지 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 필요 없고 이건 1차 때도 했지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나 보상금 청구, 신용회복 청구부터는 적어도 과실은 있어야 돼. 적어도 과실은 있어야 된다를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과책의 정도가 좀 세지는 것 그게 침해죄 형사고소 그리고 손해배상의 증액 이거는 고의적으로 인정돼요. 과책의 정도가 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 개념 부분에 대해서 대비식으로 문제를 작성해 보시오가 변호사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존주의에서 한번 얘기는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과책 들어가는 거고 보상청권 행사하기 위해서. 이는 2018년 3월 23일 전까지 보상청권 행사에서 이거 날짜가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등록 후 3년 찍은 거거든. 그러니까 등록이 15년에 등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8년이 나온 겁니다. 합리적 실시료 이게 금액이죠. 보상금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답 잡았고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묻는 바 문제 묻는 바대로 목차를 적으면 되는데 2번 목차 의의가 실체적 권리 쓴 거예요. 그 제목을 의의라고 썼는데 얘가 실체적 권리, 얘 행사 방법, 얘 행사 시기 묻는 바대로 목차 잡아놨습니다. 내용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특허권 설정 등록 이후에 갑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 의리 취할 수 있는 이거 전형적인 문제 1, 2번 등록 전, 등록 후 등록 후는 특허권 행사 특허권 행사는 눈 감고 써야 됩니다.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형사상 고소 그 다음에 여기 심판은 안 들어갔네. 심판상으로는 권리범용의 심판 또는 이용저촉관계 문제될 때에는 무효심판 그 다음 이게 뭐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요약해서 수긍 나열하면 됩니다. 그 배점에 따라서 목차 어떻게 설정할지는 나누시면 돼요. 뭐 그리고 이것도 묻는 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민사적인 목차 하나, 형사적인 목차 하나 그렇게 써도 되고 얘는 전형적인 답안이니까 답안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답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사례제 핸드북 좀 많이 보셔야 돼. 이 침해 문제 나오면 특허권으로 우의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침해로 우의 쓰는 경우도 있고 특허권으로 우의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보다 보면 공식화처럼 감이 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묻는 바대로 민사조치, 형사조치로 나눠놨어요. 얘는 우리 기출문제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안은 그대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심판까지 앞에서.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특허나 전용의가 할 수 있는 행사 그 다음 제3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특히 2번 쪽 대리를 많이 한다 했었죠. 나눠서 설명을 안 되고 설명은 그대로 문제를 또 출제해 놓으셨더라고. 승소 가능성 불문은 쟁점 되는 거 그냥 다 쓰란 소리인데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문제를 완벽하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말고 쟁점 그냥 써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1번 갑이 을을 상대로 무효심판 청구하는 경우 무효사유 중 위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요건 특히나 신규진보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습니다. 생산 아까 그림 그렸었는데 이거 어제도 했다. 우리 시험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 공연 실시냐 노하우 실시냐. 만약에 2012년 12월 3일부터 한 생산이 공연 실시면 29장 각호주의 나오거든. 29조랑 각호주의 나오면 A가 공지된 거잖아요. 단순 설계 변경은 진보성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균등론만이 아니라. 그리고 진보성 없는 거예요. 이건 공연 실시로 쟁점 잡는 거예요. 이거 잘 잡으셔야 돼. 지금 변호사 기출에서 공연 실시를 자꾸 내고 있다고.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럼 우리 시험에도 나온다 이거죠. 다만 난이도는 분명히 변호사 시험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우린 더 올라갈 거지만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답안지 작성하는 것은 어제 했었으니까 답안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5점밖에 안 되니까 제 공식에 따라서 메인 목차 하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본다. 2번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갑이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저기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요. 무효사유 항변의 변천사를 작성하시오. 그 역사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독특하게 나왔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무효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효 항변하고 무효사유 항변은 다른 거예요. 이 무효 항변이라는 것은 제가 권한 배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허권을 무효시켜서 소멸시키는 행위는 무효 심판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인 법원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절차에서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권한이 배분되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침해 소송이나 권리범위형 심판 등 다른 절차에서 다른 절차라는 게 무효 심판 이외의 절차 무효 사유를 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는 침해 소송에서는 권리 남용으로 봐서 기각, 권리범위형 심판에서는 역사를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지만 아직까지도 권리범위 부정, 그래서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취하고 있는 거. 정답은 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목자 판례 쓰시면 돼요. 다른 절차가 무효 심판 이외의 절차, 침해 소송이나 권리범위 심판, 거기서는 특허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 판례 쓰면 되는 겁니다. 답안지 보면 문제유지 정답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정답 친 거고 무효사유 항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의를 무효사유 항변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3번도 무효사유 항변과 무효 항변을 대비하는 식으로 봤습니다. 답안지는 교수님께서는 대비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많이 합니다. 법원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침해 소송에서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권리 남용을 볼 뿐이다. 검토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배분상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말 나온 김에 저거까지 할까요? 변천사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스텝 1 근데 제3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무효사유는 심리할 수 있고 무효사가 있을 때에는 권리 남용으로 봐서 기각을 한다. 스텝 2 그 다음에 스텝 3가 진보성 무효사유에 대한 특이 취급. 과거에는 법원의 역량 부족으로 진보성 판단 못하게 금하고 있었는데 자존심이 상하셔서 전화합의체 판례로서 판례 변경한 거. 그 다음에 같은 시점에 갑자기 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 심리하고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변경한 거. 고랑 1, 2, 3라인.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2-3번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건 또 손배네.
갑이 을의 출원 이전에 이미 관련 기술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거 하자마자 떠올라야 됩니다. 사례제 핸드북 충분히 됐으면은 떠오를 수 있는데 선사용권이에요. 법정 실시권이 친절하게 얘기해 줬네. 법정 실시권 하면은 선사용권이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중용권이라는 건 안 하는데 시험용으로는 많이 출제가 됐었고 우선적으로 선사용권, 중용권 먼저 항상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거 이미 공식화해서 다 잡아들여서 정답 찾기 할 때 이게 특허 전용이냐 제3자냐 법적 지위 찾고 행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제3자가 침해자냐 침해자가 아니냐 이거 하는 건데 침해자가 아니다 하려면 돈을 주거나 출원 전이거나 이게 가장 기본 컨셉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줬다는 게 로열티 줘서 실시권, 그 다음에 사갖고 권리 소진, 출원 전이라는 게 선사용권.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정답은 선사용권.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선사용권 요건 하나 써버리면 되는 거고. 답안지 한번 보시면 결론에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중복 연구해야지만 선사용권 인정됩니다.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 할 수 있다. 정답 쳤고요. 그 다음에 5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목차 제 공식에 따르면 요건, 주체, 객체, 범위 이렇게 법정 실시권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는 정답 자체가 선사용권이었기 때문에 선사용권으로 의의를 잡았고 문제요지는 선사용권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선사용권 치면서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로 갔습니다. 1번 문제였습니다.